정치 파발마 두 분 열심히 달려서 상암동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파발마입니다. 기자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 기자회견 때 자신감의 근거가 뭡니까? 질문했던 분이죠.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파발마는 무려 논산에서 KTX 타고 올랐습니다. 딸기의 고장 논산시장 삼산에 빛나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황명선입니다. 예, 황 전 대변인께서 고맙게도 이름표를 또 우리 팬들이 만들어- 제 것도 가지고 만들어. 우리 팬들이 김 대변인 이름표도 직접 만들어다 준 거예요. 야, 팬들이 만들어준 팬들이요? 아, 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팬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우리 쓰네요. 팬들한테 네,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신호등에 빗대서 청취자 의견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금 파란불이다, 아니다, 빨간불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금 파란불이다, 아니다, 빨간불이다. 각각 이유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다양한 의견 저희가 골고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어제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왔던데 더불어민주당의 박성호 부천시의원이 의정 연수 기간에 여성 의원을 성추행해서 논란이에요. 어디 회식 자리였는데 어제 뉴스 시간에 보니까 CCTV 화면도 좀 보이고 뒤에서 신체 접촉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박성호 시의원이 논란이 되니까 이제 바로 탈당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먼저 같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니까 황명선 대변인께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짧게 쓰게. 네, 뭐 이유를 막론하고 아주 부적절한 처신이죠. 예. 요 당에서 뭐 논의하기도 전에 벌써 탈당을 했더라고요. 예.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게 경기도 부천시의회 시의원 전체 단체 연수를 전남 순천에 갔다가 그날 저녁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박성호 시의원이 여성 시의원을 뒤에서 끌어안고 이 신체 접촉을 하는 데서 비롯이 된 거죠. 김혜령 대변인 한 말씀. 네. 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을 지시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박 의원이 이제 또 탈당을 했어요. 예. 이 민주당은 정말 성비위에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사고 치면은 탈당을 하고 늘 이런 식이거든요. 정말 비양심적이다. 이런 가운데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하고 이 시대의 참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지금 여론조사 얘기하셨는데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38.7, 민주당이 37.4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에는 2.4%가 오른 거고 국민의힘은 1.2% 하락입니다. 자, 결과 또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김혜령 대변인부터요. 네. 뭐 저희가 이제 1%포인트 좀 앞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지지율이 하락이 됐다. 참 반성해야 될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여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제 2.8%포인트 상승을 했거든요. 이 민주당의 잇따른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갔다. 뭐 지지층의 결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사실 좀 비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지지층들의 결집이 한편으로 또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민주당의 어떤 힘이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결집이 앞으로의 민주당에게는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에 약이 될 것인가, 그런 좀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민주당이 네. 2.4% 오른 것이 지지층의 결집인데 비상식적이다 이런 분석을 했어요. 아유, 우리 김혜령 대변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국민의 그 여론의 그 추이를 본 것이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폄훼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뭐 왜냐하면 수치로 나온 이야기니까. 다만 이렇게 2주 동안 정당 지지도가 높아진 것은 결국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특히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G7 대통령 정상회담 이렇게 등등등등 국민을 대변해서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강한 야당의 목소리에 대한 반증,
뭐 이렇게 아닌가 저는 네.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번- 이제 잠깐만요. 네. 국민분들을 폄훼한 거는 아니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김남국 의원발 이런 사태들을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번 지지율이 오르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대상으로 했고요. 방식은 무작위 표본 추출한 무선 100%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 1.4%,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당 지지도 신호등으로 치면은 긍정 신호 파란불입니까? 부정 신호 빨간불입니까? 두 분 서로 상대당을 좀 평가를 해주세요. 신호등에 비교해서. 자, 먼저 황명선 전 대변인이 국민의힘.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여론 입장으로 보면은 전 빨간불이다. 이유는 그것도 굉장히 큰 빨간불이다라고 보고요. 여당은 집권당의 역할을 줬으면 국민의 삶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용산 출장소의 역할이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호법 대통령이 약속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민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거부 그리고 법사위에서 상임위나 법사위 논의되면 그 안에서 토론해야 되는데 그냥 퇴장해 버려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여당이 과거에 야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당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빨간불이다. 빨간불이다. 자, 이어서 김현영 대변인께서 더불어민주당 무슨 색입니까? 민주당도 빨간 불이죠. 네. 아까 이유는요?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당이 잘했다 하는 그런 지지가 아니고 지금 김남국 사태, 돈봉투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이은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해라 하는 그런 어떤 지지 격려에 따른 그런 민주당의 팬들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빨간불을 드렸습니다. 네. 자, 두 분의 빨간색 들어봤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신호등에 빗대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자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다 똑같아요. 이분은 그냥 다 똑같다. 네. 두 번째입니다. 빨강색 전멸등입니다. 두 당 모두 일단 멈추고 좌우를 살핀 후에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색깔 보내신 분이 계시네. 민주당 빨간불입니다. 잘해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국민의힘당도 빨간불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도 자, 여러 가지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제가 곧 오면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어요. 먼저 자, 여야 대표가 어떤 추모 메시지를 전했는지 두 분께서 이 각 당의 대표가 강조한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님. 네, 김기현 당대표께서 이제 기자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를 끝내야 한다. 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꿔왔던 역사의 진보가 멈췄거나 그리고 과거로 일시 후퇴되었는데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서 끼어있는 시민과 함께 조직된 힘으로써 용기를 내겠다. 두려움을 용기로, 절망을 희망으로 역사의 진보를 믿는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근데 김혜령 대변인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을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이제 했었는데
문재인 정권까지 과거에 이제 청와대 출입을 하셨던 선배님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기억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었다. 그리움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노 전 대통령 하면은 이 통합과 원칙의 가치를 정말 지켜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됐던 이유기도 하고요. 또 이분이 이제 마지막을 정말 너무나 슬프게 그렇게 마무리하신 그런 이유가 이 통합과 원칙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민주주의가 뭐 돈봉투 사건, 또 김남국 코인 사태 이런 것으로 이제 오염이 되고 있고 또 가짜 뉴스, 또 선전선동으로 이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뭐 그 성추행까지 지금 난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도덕이 난무하는 민주당의 현 모습을 보면서 이 노 전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저는 네. 해봤고요. 그리고 또 노 전 대통령이 계셨더라면 과연 지금의 민주당일까 이런 전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김 대변인의 이런 주장이 우리 김 대변인께서 우리 민주당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이제 이번 노무현 대통령님 14주기 서거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해왔던 그동안의 역할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야 모두 많은 질타를 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특히 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력의 중심이 돼 있죠. 이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 연정까지 이런 제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윤석열 정부 1년 됐는데 야당 대표가 7번째 민생과 관련돼서 그리고 과거에 여야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공통공약부터 민생과 관련된 내용들부터 논의합시다라고 해서도 지금 아직 아무 대답이 없거든요. 정치가 지금 실종됐거든요.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 14주기를 생각하면서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님께서 안타깝게 운명을 하셨어요.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고 지금 반복되는 역사 검사 독재 정권의 이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저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가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뭐 민주주의 후퇴를 얘기하고 두려움을 뭐 용기로, 두려움을 희망으로 이런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좀 그 대목을 보면서 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네, 좀 이재명 대표 굉장히 참 특이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 대변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근데 너무 계속 그 모든 기승전결의 그 논리가 남 탓, 그러니까 야당 탓, 전 정부 탓, 이재명 탓 이런 형태의 논리 구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논리 구조가 아니고 탓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 자. 실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황 전 대변인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아마 그 내부적으로는 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법안 자체도 참여를 안 해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요. 그러고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는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도 두 취임하실 분만이죠. 때 그랬고요. 그리고 또 저희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저희는 민생, 국민만을 바라보고 있고 또 국민의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약속을 좀 말씀을 지켜야지, 다시 한번 약속. 드리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간호법도 것입니다. 약속도 민주당이 지키고. 협조를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합니다. 저희는 자, 그 정치 약속을 여러분. 이어갈 수 있을 대통령 하나 것입니다. 잘한 거 있어요. 신호등에 빗대서 각 당에 대한 평가 청취자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자, 소개 몇 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빨간불입니다. 점점 국민과 괴리된 독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도 빨간불입니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또 양당 모두 고장났는데 무슨 색깔이 나옵니까? 둘 다 황색 전멸등입니다. 앞뒤 분간 못하는 깜빡깜빡입니다. 국민은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경제, 안보, 외교 모두 정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파란불 대주세요. 제발 파란색도 보고 싶어요. 무법천지 국회의원들 완전 전멸등입니다.
예. 자, 청취자 문자 몇 분 소개해드렸는데 의견 두 분도 뭐 의견 좀 있으세요? 청취자분들 말씀 뭐 다 지당한 맞는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예, 네. 성찰하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유국 기단장이 어제 밤에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보고자 했던 설비를 다 봤다. 과학의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문이 이제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황명선 대변인님? 네네. 그 유목희 단장이 그 일본에 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잠깐 했어요. 아니 저 기자간담회를 잠깐 하면서 네. 잘 살펴보고 오겠다.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이 시찰인데 시찰 갖고는 정말 지금 현재 일본에서 정확하게 시찰이나 검증은 안 된다. 안정성에 대한 이런 분석까지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언론발 기사를 보면 후쿠시마 수산물, 농산물 수입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이렇게 프로그램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그리고 국힘 입장에서 그 정책위 의장 그 성일종 의원이 핵 오염수를 핵 오염 처리수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영국의 앨리슨 교수 이분이 물리학자입니다. 그 방사능 찬양주의자인데요. 2014년도 일본 특파원들한테도 핵은 그렇게 위해하지 않다. 오히려 화재에 비해서도 오히려 위험성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을 모셔서 1리터 10리터까지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안정성 있는 홍보를 해요. 지금 우리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국민들은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 폐기수를 지금 굉장히 방류하는 거에 대한 불신들이 큰데 단순한 시찰 같다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입장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무다. 그 시료 채취도 없고 시료도 없고 그다음에 언론 기자도 없고 그리고 명단도 왜 공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명단도 공개를 안 하냐고요. 언론인들도 안 하고 정말 옳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 황 대변인께서 우려하시는 바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그 불안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찰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실무자들 또 전문가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개인이 누구인지 그것이 이제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시찰을 잘 하고 제대로 이제 보고 오셔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하실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야당에서 이 비판을 위한 비판, 정치적인 압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해지다 보니까 이 시찰단 활동의 좀 핵심이 약간 변질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 정치적인 해석이 좀 난무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마지막 우리 브리핑을 좀 들어보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하고 오늘인데요. 알프스 핵 다종 다핵종 처리 시설 알프스하고 그리고 핵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는 K4 탱크 이걸 분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알프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오염된 물과 나와서 처리된 물과 이 내용을 시료를 채취해서 얼마나 방사능에 오염됐고 얼마나 처리가 됐는지 비포 애프터를 검사해봐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일본에서는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설만 둘러보고 있는 시찰입니다. 이 시찰 자체가 이후에 후쿠시마 수산물, 농수산물을 수입해라라는 이런 명분을 줄 수밖에 없는 시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예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정도면 시찰단은 박차고 나와야 돼요. 한국에 그냥 박차고 돌아와야죠. 자, 마지막으로 김현영 대변인도 이번 시찰단 최소한 이 역할은 해야 된다.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네.
그 국민의 안전을 지금 책임지고 사실은 간 것입니다. 시찰단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이 활동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그 면밀하게 또 자세하게 정확한 그런 내용들을 오셔서 국민 여러분들께 꼭 발표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찰단이 이제 귀국하면은 국회에 와서 좀 여야 의원들 앞에서 뭐 보고회 같은 것도 갖게 되나요? 어떻게 예정돼 지금 있습니까?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스케줄이 있는 건 아닌데요. 아마 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신호등에 빗댄 각 당에 대한 평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나갔어요. 암흑색입니다. 빨간 등 파란 불이 안 보인다. 아예 전기가 나갔다. 두 분도 한번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분은 맨날 말로만 또 이런 문자도 있어요. 나로 실패하면 전 정부가 잘못한 것이고 성공하면 현 정부가 잘해서입니까? 남 탓은 힘들어요. 예. 저기 두 분이요 나갈 때는 싸우지 말고 손잡고 나가요. 저희 안 싸웁니다. 정말. 네. 자, 두 분 뭐 한 줄 평 덧붙이고 싶은 거 있어요? 예? 아까 질문에 답하시긴 했는데 각 당 신호등 불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죠? 예. 네. 그걸로 이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잘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수요일 파발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혜령 대변인, 황명선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